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들고 나온 사진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을 때 슬라브에 관한 얘기를 조금 했었죠. 그리고 여기 뭐 축제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고요. 근데 오늘 이 사진에서 우리는 이 볼을 여기 있는 볼을 갖다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철근 여기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보인데 이 철근 콘크리트 보의 거동 그리고 나서 묵은 콘크리트일 때 이 보는 어떻게 거동을 하는지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보일 때는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요. 구조 해석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조 해석 모델이란 뭐냐? 구조물이 하중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설정한 그림 또는 시스템이다. 근데 여기에서 하중 지점, 지지 방식, 부재 연결 관계 등을 포함한 구조 해석의 뼈대이다. 이렇게 읽으면 조금 어렵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줄여서 말하면 뭐 어떤 말이냐면 실제 있는 볼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석하게 단순화시킨다. 그 단순화시킨 모델이 구조 해석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이 본은 어떻게 구조 해석 모델로 단순화시켜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철근 콘크리트 보입니다. 아니, 그냥 보라고 할게요. 묵은 콘크리트도 될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것은 아까 그 보가 사진에서는 연속보였는데 지금 단순보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그 기둥이 있는 자리에 기둥 대신에 이렇게 지지점을 제가 기둥 대신 그려 넣어 놨어요. 단순화시킨 것이죠.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볼을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볼을 갖다가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구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있는 볼을 갖다가 간단한 선으로 단순보로 또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콘크리트 보가 철근 콘크리트일 때 아니면 묵은 콘크리트일 때 어떤 고동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그 응력 분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면을 갖다가 면으로 표현된 볼을 선으로 바꾸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아까 이렇게 연속된 연속보가 있었는데 제가 이 연속보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서 끊어준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단순보로 간단하게 했고요. 물론 여기에서 구조 해석을 할 때 이거 연속보를 그냥 단순보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그런 단순화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기둥 있잖아요. 기둥 대신에 아까 보신 그 삼각형. 이걸 우리가 이제 핀 접합, 핀 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단순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이 실제적인 볼을 구조 해석 모델로 바꾼 거죠. 그게 여기에 보시는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보호가 하중을 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중을 받게 될까요? 슬라브에서 그 윗부분에 작용하는 하중들이 있을 텐데 그 하중들이 이제 이렇게 보로 막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보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가 그 슬라브의 하중을 받아서 얘가 또 지지하게 되고 그 지지한 것을 다시 기둥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수직 하중 전달의 그런 원리입니다. 이건 다 아시라고 보고요. 아무튼 아까 그 슬라브에 있던 하중들이 이렇게 보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에 작용을 하게 되면 이 보의 거동은 어떻게 되냐? 대충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가 휘게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 그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저희가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부분을 한번 떼어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원래 보는 하중을 받기 전에 보는 이런 가운데 이런 모양을 갖게 됐겠죠. 그런데 하중을 받으면서 윗부분은 압축을 받게 되고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윗부분은 압축을 받아서 이렇게 좁아지게 돼. 그리고 밑부분은 인장을 받아서 뭐 이런 식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윗부분에는 압축을 받고 아랫부분은 인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단순보에서 하중을 받았을 때
휨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이제 보를 갖다 휘게 하는데, 이 보가 휘면서 윗부분은 압축을 받고 아랫부분은 인장을 받는구나.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이 보의 거동에서 바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의 그 응력 분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응력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렇게 힘을 줄 때 이 힘이 손바닥에 포인트로, 그러니까 점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의 힘이 그 어떤 점에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근데 다르게 생각해서 면적에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손가락이 뭐 좁다고 해도 여기 손바닥이랑 부딪히는 그런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 면적으로 힘을 갖다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하나의 그 단위가 여기에서 킬로뉴턴인데, 구조에서는 한 점에 작용하는 하중인 것이고, 응력은 뭐냐면 면적에 작용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이제 면적인 거, 얘가 이제 면적이에요. 그래서 단위가 킬로뉴턴 나누기 제곱미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게, 힘은 점에 작용하는 하중이구나, 그리고 응력은 면에 작용하는 하중이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보가 힘을 받았을 때 그 응력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가운데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보통 그 구조에서 마이너스를 갖다가 압축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압축력이 작용하게 되고, 여기에는 인장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압축력, 밑에는 인장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응력의 분포가, 그러니까 힘의 면적당 작용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위에는 압축력, 밑에는 인장력으로 분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묵은 콘크리트를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게 하중을 받는 거거든요. 하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특히나 이 가운데 부분에 선하중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응력 분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압축력, 얘가 이제 인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죠?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대단히 강한 재료이나 인장력에는 약한 재료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300메가파스칼의 콘크리트 강도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건 압축 강도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일반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얘 위에는 예를 들어서 30메가파스칼까지도 견딜 수 있는데, 요 밑에는 예를 들어서 3메가파스칼밖에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응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밑부분이 먼저 균열을, 그러니까 파괴되게 됩니다. 밑부분이 먼저 갈라지게 돼요. 이렇게 어느 순간 이게 자꾸 커지거든요. 이 응력이, 압축력이, 그리고 그 인장 응력이, 그 밑에 있는 이 부분의 인장 응력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3메가파스칼을 넘어가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그 전까지, 갈라지기 전까지는 존재하고 있었던 힘의 평형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모멘트는 원래 작용하고 있었고 내력도 그만큼 받쳐주고 있었는데, 균열이 생기면서 그 힘을 받아낼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더 힘이 집중되는 현상이 생겨요. 이 균열이 생기면서 이 그 묵은 콘크리트 보에. 그러면서 바로 그냥 여기 갈라진과 동시에 바로 쭉 이렇게 균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보는 그냥 바로 파괴가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둥은 보통 압축제거든요. 압축제라는 말은 압축력을 받는 부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단면적의 주로 차지하는 힘이 압축력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보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이 보에는 윗부분에 압축력도 작용하게 되고, 이제 당연히 묵은 콘크리트가 깨지기 전에요. 밑부분에는 인장력도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부재인데 서로 다른 힘이 작용하는 그런 부재가 되는 거죠. 근데 윗부분에는 압축력이 작용해요. 그건 충분히 콘크리트가 잘 견뎌낼 수 있어. 그런데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은 얘가 원래 약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못 견뎌낸다. 그래서 얘가 균열이 가자마자 이 묵은 콘크리트 보는 바로 그냥 파괴가 돼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인장력이 약한 곳에다가 그것을 보강해주는 어떤 재료를 넣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보시는 파란색으로 표현한 철근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하중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밑에 한번 그려볼게요. 하중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런 응력 분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인장력이고 윗부분은 압축력이고 밑부분은 인장력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인장 응력이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넘어서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콘크리트는 갈라지게 됩니다. 균열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 균열을 일으키면 이때 어떻게 되냐? 이 콘크리트 보가 파괴되냐?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에 있었던 이 인장 응력, 이 인장력이 콘크리트가 더 이상 받지 않고 콘크리트는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근이 그 힘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응력 분포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곳은 콘크리트가 받아내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그러면서 이런 식의 압축 응력 분포가 되는 거고. 근데 요 밑에는 이 응력이 어디 있는 응력일까요? 콘크리트에 능력이 있는 응력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콘크리트에 있는 응력이 아니라 철근에 있는 응력인 거예요. 이 철근에 있는 응력이 이렇게 선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철근을 배치를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철근을 갖다가 뭐 콘크리트처럼 배치를 한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그 콘크리트처럼 보이는 그런 응력 현상을 철근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가요? 철근과 그 콘크리트의 강도 차이가 현저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콘크리트는 뭐 예를 들어 30메가파스 30을 견딜 수 있다면 철근은 500을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힘의 평형을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쓰는 것보다 7배 적은 양의 면적을 갖다 내가 철근으로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7배 맞나요? 아니죠. 17배죠. 그 500 나누기 30 하면 한 17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밑부분에 굳이 콘크리트만큼의 면적을 다 안 줘도 된다. 17배 작은 그 콘크리트가 받아내는 면적으로도 우리는 철근으로 충분히 그 힘을 견뎌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하중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이 철근 콘크리트 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압축력을 콘크리트가 다 견딜 수 있고 밑에 있는 그 인장력을 철근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하중을 증가시킬 수 있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콘크리트가 위에 있는 콘크리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괴되든지 아니면 밑에 있는 철근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항복 상태로 가게 되는데 이 항복 상태라는 건 나중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철근이 더 이상 딱딱하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렇게 쭉 늘어지는 거예요.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현상을 갖다가 항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철근이 쭉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근이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콘크리트가 더 이런 압축력을 이렇게 누르는 그 변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파괴가 돼요. 이제 그때까지 힘을 갖다가 계속 올려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게 이제 실제 철근 콘크리트 볼을 갖다가 하중을 줘서 파괴되는 때까지 힘을 계속 올려가 준 것입니다. 이게 지금 파괴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거. 요 보이시죠? 철근 콘크리트가 이렇게 휜 거.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가운데 아주 큰 그 균열이 간 게 보이시죠? 요 안에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한 게 요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철근이 이렇게 항복 상태에 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균열 하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균열 뭐 옆에 있는 균열류도 당연히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제 콘크리트가 인장력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발생한 균열에 철근으로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철근이 다시 그 힘을 콘크리트로 넘겨주거든요.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로. 그러면 그 콘크리트가 다시 또 인장력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각각 이렇게 따라오는 그 균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균열이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는데 힘을 이제 계속 그래도 증가를 하게 되면 균열이 막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다가 결국 여기에서 보면은 위에 콘크리트도 파괴가 되었고 밑에 철근도 항복 상태까지 이렇게 가게가 된 거죠.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도 지금 이 보는 힘의 균형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보는 그 묵은 콘크리트 보와 비교해서 다른 거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했던 그 브라운슈바이크 공대에서 실험을 하고 테스트한 그 사진을 갖다가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독일에 그 구조를 배우겠다고 이제 유학을 와서 거기에서 그 교수님이 이런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에요. 크리스마스 전에 그 실험실로 이제 학생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실험실이라고 하는 작은 데가 아니고 되게 큰 창고형 그런 건물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뭐 어떤 장비들, 테스트한 장비들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수업을 했겠죠. 그래서 이론도 가르쳐 주고 그런 다음에 데리고 가서 거기 가면 그 이런 철근 콘크리트 볼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이 철근 콘크리트 볼을 갖다가 파괴시켜요.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고 학생들을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다 준비해 놓고 기다려서 학생들을 불러다가 그 실험실에서 이 콘크리트가 철근 콘크리트 뭐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뭐 독일말 그렇게 잘 하는 수준이 아니어서 질문도 못 했는데 그래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을 갖다가 파괴하고 실험실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런 것들이 독일 사회에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실상 뭐 그 교수님 정도면 굳이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고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도 되는데 그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 알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뭐 책에서 몇 번이나 봐왔던 거지만 그래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저는 좀 존중이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구조는 어떤 그 정답을 찾는 게 아니다. 어떤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해답을 찾는 것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의 어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거기에 좀 이 독일 엔지니어들의 특히나 구조 쪽에는 강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뭐 그런 말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한국의 뉴스나 뭐 이런 걸 봐도 독일의 자동차 그 산업 이게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배터리에 뒤처졌다고 독일 사람들도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이 다 끝났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위기도 있고 폭스바겐에서도 되게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치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깔려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되게 탄탄하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쉽게 막 독일이 무너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해답을 찾아내고 예, 그렇게 하는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잠깐 딴 얘기로 샜고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볼을 갖다가 그 면적은 그대로 두고 밑에 지지점만 바꿨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면적도 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 지지보로. 그랬을 때 휨 모멘트를 받게 되고 그 모멘트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응력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압축이고 여기 밑에는 인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묵은 콘크리트였을 때 철근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바로
파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철근이 있다면은 이렇게 철근이 인장 응력을 받아내 가지고 이 철근 콘크리트본은 아직도 그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예, 여기 구조 해석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연수 문제 시간에 좀 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은 제가 올린 영상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